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밖에 보니까 예. God thinking Jesus Christ 예, 붙어 있죠, 스티커. 붙여 있어요. 예, 예. 저 말씀이 꼭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지금 괴롭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바탕 할랴 검찰에서 부르는데 왜 또 박남매까지 시끄럽게 하냐고. 박남매, 박영선 전 장관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들어오시면은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이 인사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계속 신문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초읽기 임박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몇 초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본래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요, 연락? 네, 뭐 아마 다음 주에는 갔겠죠. 부르겠죠. 검찰이 그냥 넘길 수야 없잖아요. 다음 주에 부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락이 아직 오진 않은 거고요. 네. 다음 주쯤 연락 올 것 같단 말씀이세요? 그러겠죠. 네.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락이 오면 가야죠. 검찰이 부르는데 도망쳤다가 또 외국은 못 나가고. 예. 지금 출국 금지가 되죠. 출국 금지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연락이 오네요. 그래요. 나가지 기분 말라고. 나빠요. 기분 나쁘죠. 네, 그렇죠. 좋을 리는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저는 대북 송금 특검할 때도 여권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왜 제가 나가요? 보십시오. 서훈 전 원실장도 나갔다가 검찰 수사 운운하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죠. 예. 김현철 장관 들어오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출금지 이런 거 일부러 안 해도 된단 말씀이에요. 하라고 그랬어요. 해도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그거 해야 자기들도 일하니까 공무원으로 월급 받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지금 구속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 국면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후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 이 서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갈 거다라는 전망과 아니다. 검찰이 거기다 분명 최종 책임자는 서훈 실장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문 전 대통령한테까지는 수사가 안 갈 거야라는 전망,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이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민주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 그렇게 잡았다 방향을?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7개월째 되는데 모든 잘못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문재인이 주적으로 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훈 전 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저는 안 받았어요. 그분이 최종 책임자고 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거 삭제하고 요거 해라. 뭐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사표명을 한 것은 당연하다. 그거는 왜 지금 입장을 내셨어요? 최종 책임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입장을 내신 건 왜 그랬어요? 그 전에 냈죠. 그 입장은.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칼날은 문재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신문 칼럼에는 박지원이 검찰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느님 제발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두목도 아닌데 왜 저를 맨 나중에 부릅니까? 과대평가하지 말라. 과대평가하면은 제가 두목으로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 얘기하셨는데 이 발언 말씀하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
박전 실장님도 그러셨지만 서해 공무원에 대한 판단은 통치행위에 대한 영역이다. 통치행위 영역인데 그걸 가지고 사법잣대를 들이대고 처벌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전 문재인 정권 분들의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일 때 그 전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대북 송금 특검을 가리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셨던 거 아니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제 오후 KBS 사사건건 TV에 인터뷰를 하면서 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제가 끝나고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일단 어제 말씀하신 건 정정하시는 거고요. 정정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모든 것을 따져가자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왜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을 해서 군사혁명으로 박정희가 집권을 했는가 이것부터 따져야죠. 아하. 과거에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면은 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느냐고요. 나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북 문제에 대한 꾸준한 접촉은 결국 통치행위입니다. 그러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서훈 안보실장을 처벌한다고 하면은 저로서 처벌이 끝났어야 돼요. 아, 박지원 원장 그렇죠. 손에서 대북 송금 끝났어요. 특검으로 왜요? 제가 왜 거기서 끝났어야 됩니까? 아니 그 이상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앞으로 예. 분단 국가에서 북한을 접촉하겠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담대한 구상 운운하면서 물론 규탄도 하지만은 대화 외교로 풀자. 미국도 그러잖아요. 예, 예, 예. 미국 CIA가 북한을 접촉했는데 누구 처벌을 받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지금 접촉했다고 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고 왜 뭐 월북이라고 아니죠. 삭제를 했느냐 이제 이건 거잖아요. 똑같죠.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환이 어쨌든 소환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렇게 소환 요청이 오면은 출석 요청이 오면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소환 요청을 해서도 안 되고 어. 소환 요청을 설사 받더라도 안 나가셔야죠. 안 나가셔야 됩니까? 예. 아, 박지원 전 원장께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가죠. 네. 대통령이 안 냈으니까. 저도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안 나가요. 아, 대통령은 안 나가야 됩니까? 왜? 아니 예. 국가 원수 아니에요. 예. 국가 원수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조자령이 헝칼 쓰듯 출두해라 어쩌라 이것은 금도예요. 그건 안 돼야 돼요. 아, 거기까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뭐 50년 500년 할 거예요. 5년 끝나고 나면은 또 이런 역사가 반복해서 되겠느냐. 아. 저는 그때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만 성역이냐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될 선이란 게 그렇죠. 있다. 그런 있죠.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출석 요구가 곧 올 거다. 뭐 그런 얘기 소환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직 안 오는 것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검찰 조사를 받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안 오는 것을 왜 벌써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하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런데 왜 소환당합니까?
이게 소환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소환이 그분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보도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물증이라든지 뭔가 확실한 게 잡히지 않는 한 야당 대표도 부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네. 포인트 져서 대통령 안 됐습니다. 그렇죠. 1610만 표를 받았어요. 당 대표로도 DJ보다 훨씬 많은 77.77%를 받았어요. 예, 예. 지금 보세요. 그 후 참 이상한 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번은 좀 그런데 이례적이죠.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면은 예.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 안 하는데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1610만 표를 지지받은 또 현재 민주당 대표로서 77.77% 지지받은 앞으로 미래에 가장 적합한 차기 대통령 후보 이런 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이 있으면 해야죠. 네. 예. 성역은 없죠. 없죠. 뭐 야당 앞으로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소환하지 마라. 그건 아니실 테고. 그렇죠. 그건 아니실 테고 물증이라는 오늘 게 어떤 나라 부통령 보세요. 뇌물죄로 뭐 6년 형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해지기 전에는 움직이기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한 것은요. 예.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더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아니 그건 제가 정당에서는 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토론하는 것이 건전한 정당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는 예. 민주당이 백척간도에 서 있고 당 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르고 1등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뭉쳐서 싸워줘야지 지금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그렇죠. 단일 대우가 예. 필요하다는 예.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박남매 박영선 전 장관 두 분이 정말 손발 척척 맞고 호흡 최고신데 이 여기서는 뜻이 다른 거예요? 정치는요. 예. 똑같음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아, 다름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 다른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많이 다르면 당이 다른 거예요. 예. 조금은 달라요. 남매는 어떻게 똑같겠어요? 남매도 다르죠. 네, 남매도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식성은 조금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남매가. 근데 아무튼 이건 다른 겁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해요. 이것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아니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분열 가능성 있다 하셨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 하셨거든요. 저한테 예. 오늘 새벽에 예. 기사 난 것을 보냈더라고요. 박 전 장관께서요? 예. 어떤 기사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역시 박남발밖에 없다. 크크 유유. 웃기도 하고 눈물도 난다. 했더니 답장 보내셨어요? 또 박 장관이 역시 우리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그런데 의미입니까? 지금 전화를 제가 했어요. 예,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 어. 그랬더니 똑같은 목표예요.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나는 뭐 디지털 정당 어떻게 나 그런 거 모른다. 지금은 뭉쳐서 싸워줄 때다. 그랬더니 박 전 장관은 뭐라세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서 깔깔깔 웃더라고요. 잠깐 무슨 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뭉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뭉쳐서 싸워줄 때라고 박지원 저는 얘기했고, 원장이 말씀하셨고 예, 박 전 그러려면은 장관은 웃고 민주당이 개혁해야 된다. 는 게 박 전 장관 생각이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분당 가능성이 있는데 예. 대비를 잘 하자. 그리고 개혁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당으로 해서 네.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선 장관 박영선 말씀이. 장관이. 네. 저는 그러한 미래로 가는 것은 좋지만 나도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 박영선 장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복당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아니 박영선 장관이 분당 운운을 하기 때문에 예. 박남매인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했더라고요. 아, 두 분이 지금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트로 묶여가는데 제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아,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당을 위하는 마음이 난- 똑같다는 거에서는 당을 위한다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제 방식은 지금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 가는 길은 좀 다르다.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침에도 복당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그건 나도 구걸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그 혼이 있는 민주당에 제가 안철수 신당으로 나온 것은 잘못이었고 실수였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 얘기 그랬잖아요. 그때 계속하고요. 귀신이 씌었나. 그 얘기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예. 그래서 복당하려고 하는데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딱 보니까 오늘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예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익으로서 노동자의 삶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노총 그리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강경하게 강경하게 그렇게 예언하셨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네.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업자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일부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저하됐기 때문에 또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걸 흔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니 또 민노총은 강경하게 대응할 테니까 그래도 국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금이나 노동개혁, 예. 정치개혁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사용자, 노동자, 국민과 논의 함께 대입을 만들어라. 예. 토론을 해가야 된다. 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그 강경하게 화물노조에 대응하니까는 보수 집토끼들이 뭉쳐가지고 지지율이 지지도는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석유 철강도 예.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 자꾸 강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도 국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됐든 지하철, 철도, 예. 조선노조 예. 안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노동자들과 국민과 사용자들과 논의를 해갔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현안,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빨리 주도권 잡고 그렇죠. 끌고 가야 된다는 지금 아니 조언하시는 거죠?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지고 예.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건 한심하잖아요. 아. 자, 이상민 장관 예.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월드컵 우리 태극전사 선수들 만찬 베풀잖아요. 맞습니다. 예. 100번이라도 해야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그 유족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어떻게 됐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해임도 못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 해임 건의안을 내든지 탄핵을 하든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 된다? 어물점을 하고 있다가 오늘인가 뭐 한다고 하면 예, 오늘 감동을 내일. 못 주잖아요. 아,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죠. 아,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감동이 그렇죠. 없다 그 말씀. 국민들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 쓴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갈 길이에요. 갈 이게. 길이 그쪽이다. 예. 예. 박경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의견은 찬성하기 어렵단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좀 머리에 생각만 하고 입은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오라버니 잘한다 그럴 거예요. 아, 입 벌리면은 왜 안 돼요? 생각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단일 대우다. 지금 예.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주당을 대표를 흔들어 놓으면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월간 박지원.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서둘러야겠어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론이 무성하다가
어제 이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축 뭐 끝났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한동훈 장관 당대표 할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어디 다른 데서 예언하셨더라고요. 그거 틀리셨네요?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직도 더 두고 봐야 돼요. 에? 아직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죠. 예.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 빼주라. 예, 예.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도 이재명 다음에 2등으로 한 10%포인트 떨어져서 2등 나와요. 장내 지도자 뭐 예, 거기. 대통령 후보 적었다에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세요. 네. 1등이에요. 여론조사. 예. 그 빼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음. 윤핵관들 불러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예. 이 자체도요. 캠페인입니다. 아. 하지 마라.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할 일이 많다. 예, 예. 예. 또 본인도 나는 법무부 장관 열심히 하겠다. 예. 그런 뜻이 없다. 예. 이 자체가 국민한테 회자시키잖아요. 이것도 정치 캠페인이에요? 정치 캠페인이죠. 이것도 선거 캠페인이에요? 선거 캠페인이죠. 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가요. 예. 저 바닥까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뭐 멋있게 하고 다니고 예. 강남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인지도가 약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뛰어보는 거 아니에요. 간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에드별론 띄운 겁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럼 당대표 차출설 애초부터 없었던 게 저는 아니라 띄워본 거다? 맨 처음에 당대표 차출은 하지 않고 예. 자기 총선에 출마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정치 수업을 해가지고 음흠. 대권 후보로 갈 것이다. 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장관이, 나경원 부위원장, 네. 안철수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모든 일련의 움직임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나 모든 움직임은 심지어 9대1로 당헌 당규를 바꾸겠다. 예. 이런 것은 유승민 전 의원만은 당대표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속에서는 더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당대표는 어차피 9대1 되면 어렵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 그렇더라도 패배하더라도 유승민 장관은 국민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속에서 지도가 더 올라가요. 두고 보세요. 9대1로 만약 바꿔서 패배하더라도 패배하면 패배를 하더라도 이긴 거다? 올라가죠. 그 총선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그렇죠. 있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예. 목표가 대선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서 뭐 대통령께서 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이 당 대표는 이번에 할 사람 대선 후보 당헌 당규에 그 대통령 경선 때는 당 대표가 경선에 출마하려면은 당 대표를 내놓는 게 그렇죠. 우리 당의 그 모든 당의 당헌 당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지금부터 나오지 마라? 이것도 말이 아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거예요? 뭐 세습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한동훈 차출로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정치는 생물이니까 생물이다. 어떻게 예.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안 된다. 음. 그리고 한동훈은 계속 띄운다. 띄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대표가 아니더라도 띄운다. 띄우죠. 10초 남았는데요. 한동훈 총리설은 가능합니까? 네? 한동훈 총리설, 국무총리설. 가능하죠. 그래요. 예, 그렇죠. 보도가 나오더라고 총리설. 그렇게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 그건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 아니에요. 여기까지 월간 박지원 전 원장님 고맙습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월간 하지 말고 일간해요. 얼른 가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